줄눈이죠, 줄눈. 줄눈이고 이건 갓길이에요, 갓길. 그렇죠? 이 본선에 주로 바깥쪽에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크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코너 브레이크라 해요. 코너 브레이크. 코너에 생긴다 그래서 코너 브레이크 또는 코너 크랙 이렇게 얘기해요. 이 코너 크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것은 요 부분의 밑에 지지력이 약해가지고 똑 부러지는 거죠. 여기가 약한데 하중이 여기에 지나가니까 여기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 하중이 지나갈 때 국부적으로 지지력이 약한데 하중이 지나갈 때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로지튜드널 그러면 이 길이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로지튜드널 크래킹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또 다른 모습이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이렇게 쭉 크랙이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시공에서는 사실은 이런 게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시공에서는 그리고 어떤 때 발생하냐면은 이 저기 줄눈 절단이 이 횡방향 줄눈 절단도 있지만 이 종방향 줄눈 절단도 있잖아요. 여기도 자르잖아요. 이게 자르는 게 너무 늦어지면은 이 폭도 예를 들면 6m보다 더 넓으면은 크랙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크랙이 이제 어디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줄눈 간에 여기서 여기 줄눈이 지금 3.6m보다 종방을 잘랐는데 이 간격이 너무 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지력 문제로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포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두 차로 있어요. 여기 뭐 조금이지만 갓길이 있었고 근데 이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이걸 이제 확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2차로 도로인데 이걸 4차로로 확폭하는 거예요. 4차로로 확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확폭을 하고 더 씌우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위에 좀 깎아내든지 뭐 어떻게 하고 더 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중분대는 계속 있지만 여기 1차로 있고 2차로 있고 이렇게 되죠. 1차로 있고 2차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하고 지지력이 다르죠. 그렇죠? 여기는 콘크리트가 있고 여기도 아스팔트 포장이 있고 여기는 새로 여기를 다져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지지력이 달라요. 어디가 저 지지력이 좋을까요? 이쪽이 지지력이 좋겠죠. 오랫동안 다져져 있고 또 이런 튼튼한 포장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크랙이 어디에 날 수가 있냐면 여기 이런 데 크랙이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크랙이 나는 이런 이유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로 특정 짓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은 즉 요건 이제 종방향으로 난 크랙이고 이거 횡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줄눈이 이렇게 있죠. 횡방향 줄눈이 있고 여기 종방향 줄눈이 있죠.
근데 여기 줄눈이 있는데 옆에 또 이렇게 크랙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별로 뭐 즐겁지 않죠. 이러고 보면은. 이런 크랙이 발생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에, 일단 그 원인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이 하중이 많이 달면은 하중에 의해서도 크랙이 날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이 굉장히 튼튼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 반복 하중은 적어도 10년 후에 나요. 이게 시공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결함이 나면 이거는 반복 하중에 의해서 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한 10년 그 정도는 지나서 나는 크랙이면은 이거는 하중에 의해서 반복된 하중에 의해서 크랙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유로 이게 크랙이 시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크랙이 났다. 그러면은 뭘 의심할 필요가 있냐면 줄눈 절단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 이미 크랙이 여기에 미세하게 난 다음에 여기를 잘라버리면은 이 크랙이 안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크랙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랙이 안 나게 되겠죠. 줄눈만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또 여기 이 속에 다월바가 제대로 옛날에 우리 다월바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있어요. 다월바의 정렬. 한번 그래 볼까요? 여기 이제 줄눈이 있고 다월바를 똑바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 설치가 되면은 여기 크랙이 난다 하더라도 얘가 마음대로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다월바가 얘가 콘크리트 슬래브가 움직이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면 이런데 크랙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또는 이쪽이 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게 짧기 때문에 어쨌든 다월바 옆에 어딘가에 크랙이 날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위에서 보면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크랙이 나. 여기에 줄눈이 지금 있죠. 줄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줄눈이 잘 보이나요? 줄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크랙이 또 난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볼팅이라고 해요. 볼팅이죠. 볼팅이라고 하죠. 볼팅. 우리말로만 단차라고 합니다. 단차. 이게 층이 지는 거예요. 층. 여러분들 그 펌핑 배웠죠? 펌핑. 콘크리트 포장의 펌핑이라는 게 뭐였어요? 콘크리트에 줄눈 또는 크랙이 있는데 이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재료가 구조물 내서 하중에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보이드, 공동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공동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하중에 의해서 여기가 저부덕저부덕 거립니다. 그렇죠? 하중이 여기 가야지만 얘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콱 누르면 얘가 또 쑥 내려가고 이게 여기 올라갔다 내렸다 해요. 이 부분이 슬래브가 그러면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층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여기 이만큼 공동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까지 층이 생기죠. 층 계단처럼 작은 계단처럼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좀 높고 여기가 좀 낮아요. 근데 뭐 계단의 높이는 뭐 많아야 한 5mm, 심하면 1cm 그 정도 층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이런 그 단차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배웠던 뭐가 있어요? 펌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펌핑이 안 일어나더라도 밑에 지지력이 약하면 지지력 불량 여기 밑에가 약하면은 펌핑이 안 생기더라도 약간의 이런 단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펌핑이라고 합니다. 펌핑. 단차라고 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맵 크래킹이라고 해요. 맵 크래킹. 이게 뭐 마치 지도처럼 생겼죠. 지도의 그 도로망, 도로망 같이 생겼죠. 그래서 맵이라 그래요. 맵 크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크레이지 크랙, 미친 그런 크랙, 크레이지 크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거는 뭐 때문에 생길 것 같아요? 이 하중에 의한 것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하중에 의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이런 것들은 소위 내구성 균열이라는 내구성, 내구성 균열. 이게 뭐냐면은 하중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동결융해나 얼었다 녹았다는 거죠. 동결융해나 또는 화학 반응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내구성의 구자가 이 오래를 구자 이게 한문을 쓰면 이게 오래 간다라는 영구히 할 때 그 구자예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이 재료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 세월이 가는 게 얼었다 녹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하는 게 바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버텨줘야 되는데 잘 못 버텨주는 경우에 이런 결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이 따로 얘기하겠지만 시멘트가 강한 알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멘트가 강한 알칼리인데 이 알칼리하고 또 골재하고 화학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자세히 얘기를 하겠는데 ASR이라는 건데 그런 다양한 그 원인이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동결융해에 대해서만 먼저 좀 설명할게요. 동결융해. 이거를 조금 그림을 이쪽에다가 밀어놓고 여기다가 좀 칠판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색깔을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골재가 있고 이 콘크리트가 이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콘크리트 포장이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높죠. 비가 오거나 뭐 눈이 녹거나 하면 이제 물이 스며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겨울철에 이 스며들은 물이 동결을 해요. 얼어버리면은
언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이 언다라는 건 뭐가 오는 거예요? 이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속에 스며드는 물이 오는 거예요. 콘크리트 그 자체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들어가서 얼면은 물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얼음이 되면서 물의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얼면은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없던 부피가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속에서 없던 것들이 없던 얼음 덩어리들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스며드는 거는 액체가 스며드는 거니까 그냥 빈 공간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스며들었는데 그게 얼어버리면 그 안에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 이 콘크리트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부피가 늘어나면. 그렇죠? 어. 그러면 그런 크랙들이 겉으로 보면 이제 이런 크랙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면 이게 떨어져 나오잖아요. 이만큼이 떨어져 나오고 포장면이 빨갛게 쓴 게 이제 포장면이 되고 이만큼 떨어져 나오는 거. 다음 그림에 보면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잠깐 볼게요. 이렇게 표면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스케일링이라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네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그렇죠? 어쨌든 요런 그 맵 크랙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그 동결융에 의해서 생겨요. 특히 동결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요즘은 잘 안 생겨요, 사실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동네 포장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게 아직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규모로 하는 데는 이런 게 안 생기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에이제라는 게 있어요. 에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런 문제 때문에 1920년대, 30년대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에이제가 나오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다 없었어요. 에이제가 나오면서. 에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뭐의 약자면 에어 인트레인먼트 에어 인트레인먼트 공기 인트레인 그러면 안에다 가둬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공기를 일부러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참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처음엔 발음은 이게 뭐냐면 이 콘크리트가 있으면은 이 속에 아주 작은 공기 방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이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이 속에서 물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난다 그랬어요. 부피가 늘어나면서 이제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난다는 건 이게 부피가 늘어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젤을 넣으면은 이 속에 아주 작은 그 공기 방울들이 있어 가지고 이 물들이 스며들면은 이게 얼음이 되기 직전에 이게 완전한 고체가 되기 전에 막 압력이 막 늘어나겠죠. 부피가 늘어나려고. 그러니까 이런 틈 사이로 이게 들어가 버려요.
이게 김이 빠지는 거예요. 김이 빠지는 거. 이 속에 이 속에서 이게 빨간 거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이 빨간 게 얼음덩어리가 이 얼음이 점점 얼려고 하면은 얘가 압력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압력으로 이 물들이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공급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작은 이런 공기방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누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누방울. 비누방울. 아주 작은 비누방울이에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이 안에 아주 작은 비누방울이 만들어지도록 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라는 게 골재하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멘트하고 거기다가 물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에이젤을 같이 섞는 거예요. 에이젤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액체지만 이것들이 들어가서 속에서 막 섞이면은 아주 작은 비누방울들을 공기방울들을 형성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속에 물이 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참 독특한 얘기죠. 그걸 여기에 넣는 걸 에이제라고 해요. 이 에이제를 넣으면서부터 이제 그 동결유계에서 얼어서 터지는 이런 문제를 대폭적으로 감소를 시킨 거예요. 에이제를 넣으면서. 그렇죠? 에이제를 넣으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혹시 안 된 사항 있으면 좀 질문을 하세요. 추가로 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구성 결함의 하나의 예입니다. 내구성 결함의 하나의 예인데 이거는 이름을 디크랙이라고 해요. 디크랙. 여기 디크랙. 디크랙이라 해요. 디크랙. 이게 모양이 이게 D처럼 생겼다 해서 디크랙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게 내구성 결함이라도 내구성이라는 게 영어는 듀러빌리티, B-I-L-I-T-Y 이 U자입니다. U자 듀러빌리티. 그러니까 내구성. 여기에서 D자를 따와서 디크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이제 디크랙이라고 하는데 좀 칠게요. 디크랙이라는데 요것의 모양은 이렇게만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디크랙의 다른 예를 조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크랙이 뭘 따라서 나요? 크랙이 이런 줄눈이나 또는 이 크랙이 있을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냥 크랙이 있을 경우는 줄눈이나 크랙을 따라서 이렇게 나요. 그리고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우리 코너 브레이크 이런 거를 배웠어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 배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크랙이라는 거, 이거 코너 브레이크 또는 코너 크랙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죠. 이거는 오목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크랙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코너 크랙은 이렇게 나요. 여기서 뭐 이렇게 나는 거죠. 방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가 쫙 나는데 이거는 여러 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런 줄로를 따라서 발생을 해요. 줄로를 따라서 그렇죠. 줄로를 따라서 이렇게 매기 수염처럼 이렇게 나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디크랙의 모양이에요. 디크랙의 모양. 이거는 이제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이제 좀 보면은 이 그림을 좀 보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이런 디크랙의 전형적인 예인데 여기를 이제 코어를 떠가지고 그걸 이제 싹 갈아서 속을 본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크랙이 어디 생겼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골재면은 보통 골재는 딱딱하기 때문에 크랙이 생기면 이 페이스트에 크랙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하중에 의해서 이제 물론 골재까지 이게 골재가 좀 약할 경우에 골재가 깨지기도 하는데 이제 골재가 동결융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AJ 얘기했죠? AJ가 만드는 기포의 크기는 여기 조그만 거 보여요? 여기 조그만 거 보여요? 요거보다도 더 작은 기포예요. 사실 이것도 기포인데 이거는 별로 좋은 기포가 아니에요. AJ 역할을 하는 기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보다 더 작은 그런 기포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AJ를 넣기 때문에 내구성 결함을 막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AJ가 골재 속에 AJ가 들어가나요? 이걸 이제 페이스트라 그래요. 이 부분을 골재 빼놓고 나머지 그 콘크리트 부분을 페이스트라 그러는데 페이스트에 AJ가 들어가나요? 어디에 AJ가 들어가나요? 골재 속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페이스트에 AJ가 들어가는 거예요. AJ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디크랙은 바로 이 골재가 동결융해를 일으켜서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진 게 반사균열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온 것이 바로 디크랙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성분은 골재하고 페이스트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페이스트는 AJ가 들어가서 동결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골재는 AJ가 안 들어가니까 골재가 얼었다 녹았다 해서 깨지면 안 돼요. 그런데 골재에 따라서 골재가 시원찮으면은 이 골재 자체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깨져요. 마치 우리가 풍화한다 그러죠. 큰 안반이 뭐 수천 년, 수만 년을 지나서 안반이 깨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약하면은 얘가 이 속에 물이 들어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이렇게 깨지면 깨진 놈이 크랙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위에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디크랙입니다. 그러니까 디크랙은 AJ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골재를 좋은 골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골재가 이런 동결융에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골재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디크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함이에요. 이거 외에도 내구성 결함으로 ASR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 여기 섞어서 하기는 좀 내용이 좀 길어서
그 다음 결함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함이 되겠는데 콘크리트 포장의 마지막 결함이 되겠는데 요거는 이름을 이제 펀치아웃이라고 불러요. 펀치아웃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CRCP에만 있는 결함이에요. CRCP에만 있는 결함이에요. CRCP는 앞에서 얘기한 많은 결함의 대부분이 CRCP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물론 뭐 D크랙이나 뭐 이런 건 일어나는데 코너 크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이 CRCP에는 유일하게 이 펀치아웃이 가장 골치 아픈 결함이에요. 펀치아웃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CRCP에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크랙이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크랙이 가는데 그 기억하고 있죠? CRCP에는 자연스럽게 크랙이 간다. 근데 크랙하고 크랙 틈 사이가 이렇게 좁은 데들이 이렇게 또 내부에 또 크랙이 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 상태를 펀치아웃이라고 해요. 펀치아웃. 이렇게 된 상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그 횡방향 크랙과 크랙 사이에 종방향 크랙이 생겨서 이 부분이 따로 놀 수 있는 상태 또는 이게 따로 덜렁덜렁거리는 상태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심한 경우에 이게 빠져나올 수도 있는 상태 그거를 펀치아웃이라고 해요. 펀치아웃이라고 해요. 펀치아웃의 그 펀치아웃을 일으키는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크랙과 크랙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으면은 이 펀치아웃 잘 안 일어나요. 이게 그 균열 간격이 이렇게 좁을 경우에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요 부분이 밑에 지지력이 약하든지 뭐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중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하중이 반복적으로 지나갈 때 그때 이런 펀치아웃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게 좀 심한 사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펀치아웃이 크랙이 요거하고 요거만 있다가 그 안에 또 이렇게 아작이 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심한 하이 시베리티 펀치아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외에 이제 ASR이라고 있는데 알칼리 실리케이트 리액션에 의한 결함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